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9평 한국지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험 잘 보셨죠? 6평이랑 난이도 비슷하고요. 작년 수능보다 오히려 한 문제 정도는 쉬웠습니다. 즉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서 매우 쉽게 그래 공부한 역시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쉬쉬 풀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수능은 요거보다 한 문제 정도는 더 어렵게 출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개념기출 강의 완강을 한 친구들은 무난히 50점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고요. 우리 이제 메타 강의 선생님 9평제도 완강했잖아요. 메타 강의를 통해 가지고 기후지역차 문제라든지 각종 자료 해석 문제, 특히나 우리가 도시와 인구와 공업 단원 연결해 가지고 우리 뒤에 문제 나왔죠. 물론 쉽게 절대값은 나왔지만 어느 지역의 제조업 종사 수, 인구 수의 변화는 그 지역이 특정 시기에 공업이 발달해서 일자리가 증가해서 인구가 얼만큼 증가하였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연습 메타 강의를 통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난스한 문제였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국토인식 문제죠. 매우 쉽게 네, 둘 다 전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A는 역참을 의미하죠. 역참은 교통통신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도 네 당연히 옳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인심이라 나오면 선생님 개념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99.9% 인심이라는 선지는 답이 될 수가 없다. 택리지 가의 조건 중에 인심을 얘기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땅이 매우 비옥하다라는 것은 비옥해서 어쩌라고 농업이 잘 된다라는 거죠. 이익이 발생하는 생리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해서 무난하게 풀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도 한반도 형성 암석 구조 관련된 문제인데 암석과 지체 구조 매우 쉽게 출제가 되었죠. 자, 옳은 답변만 학생 찾아볼게요. 자, C에서는 중생대 퇴저감 옳은 설명이죠. 그래, yes. A는 B보다 흑산이니까 돌산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 yes. A는 변성함이니까 시원생대, C는 중생대에서 옳은 설명, 답은 갑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한반도 형성 관련된 개념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요런 내용이 이제 작년 6평, 9평 수능에는 갑은 4점입니다. 을은 2점입니다. 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뭐일 때 yes, 뭐일 때 아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답변은 뭐다 라는 형태로 출제가 됐었잖아요. 사회문화의 출제 형식을 차용해가지고 그게 조금 이슈가 있었걸랑요. 이 지리 전공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6평도 9평도 작년 수능 문제처럼 작년 평가 문제처럼 출제된 유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 나오기는 힘듭니다. 여튼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공부를 이제 얕게 한 친구들한테는 좋은 것이고 그냥 공부를 많이 한 또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조금은 좀 서운하죠. 가는 만이고요. 나는 곧입니다. 그래서 만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빈과 석호, CD가 되고요. 다음 곧에서 파라게논 집중되는 것에 나타나는 파식대와 해식동이 되겠죠. 따라서 답 5번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4번 N의 자원이죠. 자원도 너무 쉽게 출제됐죠. 생산량 상위 4개국 수력, 태양광, 풍력입니다. 제주도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주도에서 많은 것이 풍력이고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 경상북도 지역에서 많은 것이 태양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수력이다. 수력 같은 경우는 한강 유역인 강원도, 충부, 경기도 지역이 많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풍력은 경기도에서 딱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접근할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은 5번이죠. 발전량은요. 네, 수력이 1등이다라는 거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수력이 1등이 아니라 태양광이 1등이라는 거. 태, 수, 풍, 조였잖아요. 수력과 풍력은 큰 차였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아주 쉽게 풀었을 것이고 5번 보겠습니다. 자, 맥류쌀 채소. 이것도 너무 좀 그래요. 농업도 자료 해석으로 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줄글로 너무 쉽게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 중에서 많이 생산된다는 것이지 생산량은 채소가 더 많죠. 네, 쌀이 되고요. 벼가 되고요. 그다음 나는 주로 쌀의 그루거리 작물이니까 네, 맥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채소가 되겠죠. 생산량 증가되고 있다. 대도시 주변, 고위 평탄면 이런 걸 통해서 채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맥류의 생산량은 호남권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재배 면적은 쌀이 50%이죠. 그래서 1등이고 하지만 생산량은 채소가 1등입니다. 그래서 내심 이 4번 선을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산량 같은 경우는 채소, 쌀, 그다음에 과일, 맥류죠. 맥류는 재배 면적이든 생산량이든 가장 적게 되고요. 채소와 쌀의 생산량을 비교했으면 조금 더 학생들 고민했을 텐데 아주 순한 맛으로 거의 진순이 느낌으로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여튼 답은 2번이고요. 네, 식량작물 중 장급률이 가장 높은 것은 쌀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제주에서는 쌀은 너무하죠. 화산섬이니까 쌀 재배 거의 하지 않잖아요. 채소 반, 그다음에 과일 반이고, 그다음에 맥류가
쌀보다 많이 재배하죠. 제주에서 맹류는 밭작물로 재배한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한 100 정도 공부했는데 한 1 정도가 출제된 느낌입니다. 자, 이런 지표값은 어떻게 풀라고 했죠? 1, 2, 3, 4, 5 순서대로 가지 말고요. 가부터 먼저 조지다 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비율과 농가 비율이 있고요. 아파트 비율은 도시에서, 농가 비율은 촌락에서 높겠죠? 자, 김해, 양산, 창원, 거제, 진주 다 도시에서 높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지표를 보시면요. 네, 방금 얘기했던 도시 지역이 하위 5개 지역이다. 따라서 뭐다? 중위연령이 되겠죠. 중위연령 노년층 비율은 촌락에서 높으니까 촌락에서 노년층 비율 높으니까 중위연령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비 같은 경우 어디서 높을까요? 네, 중학교가 발달된 곳에서 높겠죠. 따라서 네, 거제가 높아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 성비가 낮은 곳은 이런 촌락 지역이 맞습니다. 촌락 지역 같은 경우 노년층 비율이 높아서 할머니들이 오래 사시기 때문에 성비가 전체로 낮은 편이죠. 하지만 성비가 높은 곳에서 거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공부했던 그대로. 자, 7번 북한도 너무 쉽게 출제됐죠.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백두산 B. 한반도에서 기온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 중강진에서 쉽게 해결됩니다. 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쉽게 출제했는지 평가원에서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그래프 해석보다 세지 같은 경우는 그래프 해석 문제가 네 문제로 딱 고정돼 있잖아.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한지는 그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는데 한지 역시도 과거에 비해서 이런 줄글 문제, 그래프 해석 문제가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출제한다고 에휴, 그래요. 좀 어렵게 나와야지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좀 공부한 결과가 좀 더 좋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여튼 우리나라 영예 기점 총 23개로 자, 기억, 직선기선의 기점이 되는 섬을 의미하죠. 통상기선이 아니라 직선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해협에서 영예는 12L이 아니라 3L이고, 그 다음에 영의 기점을 연결한 기선, 직선기선으로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을 내수라고 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다음 리을 과거도 최남단에 해당하는 것은 마라도에 해당한다라는 거. 다음 이어도는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니까 영의 기점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수중 암초인 거죠. 뭐 눈동이 이거 해발고도 700m.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죠. 해피 700이라고 하죠. 이 지역을 해발고 높아서 행복하다라는 거. 고랭지 농업, 동계올림픽, 평창. 지역 지리도 매우 단순한 거, 그냥 교과서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출제했죠. 이걸 어렵게 출제한다면, 예를 들어서 메타 강의라든지 뭐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서울과 연결되는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다라고 해서 평창을 출제한다든지, 조금 더 뭐 밭작물 비중이 높다, 채소 재배 면적 비중이 높다라는 게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할 수 있지만 뭐 간단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주간인구 지수고요. 심지어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는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지? A는 중구고 B는 노원구죠. 노원구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지역이고 업무지역이다. 마찬가지 주간인구 지수 높은 여기 부산의 심지어 구도 알고 있습니다. 부산항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 중구죠. 여기도 업무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이 C지역은 여기가 이제 북한이래. 부산에서 제조업이 발달한 강서구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 평가원도 그랬고 쌤 말씀드렸듯이 이 제조업체가 공장들은 한 군데 모여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많기 때문에 강서구에 인접한 이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이라든지 구 이름은 알 필요 없지만 상대로 제조업체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군데 공단은 모여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업무지역인 중구는 서울에서 구별 주간인구가 상주인구가 가장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인 B지역은 통근통학 유출인구가 더 많은 것이고요. 네, C는 D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 답은 3번이 되고요. 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는요. D 업무지역 많죠. 네, 서울도 중구 업무지역입니다. 하지만 부산보다 서울이 더 잘 나가잖아요. 더 생산자 서비스가 많잖아요. 따라서 네, D보다 A가 더 많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업무 지역들은 상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도시구조 너무 쉽게 출제됐고요. 자, 그나마 어려웠던 것이 11번인데 근데 11번도 우리가 기후지역차 쌤 얘기하잖아요. 기출문제만 너희들 혼자 풀지 말고 선생님이랑 푸는 연습 방법 공부하면 된다고. 2년 전 평가원 기출문제 그 지역과 똑같죠. 수능 문제랑.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요건 약간 평가원이 변형한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기온 차이인데 여기 문제 핵심 바로 뭐다? 지역 간의 기온 차이는 뭐가 더 크다? 네, 언제가 크다? 1월 기온 차이 크다. 겨울의 기온의 지역 간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럼 공식은 해당 지역
기온에서 내 지역의 평균 기온을 뺀 값이다. 즉 평균 기온 차이가 양의 값이라는 것은 기온이 높다라는 것이고 음의 값이라는 것은 기온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월 8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A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플러스 3, 미니멈이 마이너스 4, 몇 도? 7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이에 반대로 B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 맥시멈 1, 미니멈 1, 마이너스 1 해서 2도 차이가 납니다. 즉 지역 간의 기온 차이 뚜렷한 것이 A가 되고 A가 겨울 1월이 되고 B가 8월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1월 기온이 제일 따뜻한 기온이 제일 높은 가는 어디다? 네, 북쪽의 동해안이 되겠죠. 가가 여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 최근 수능 문제에서 그대로였죠. 이 두 지역의 겨울 기온 차이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했어요. 왜? 북쪽의 동해안이고 남쪽에 서쪽에 인접한 서울 내륙이니까요. 따라서 이거는 다른 기온을 접근해야겠죠. 뭐? 기온 차이가 나는 게 뭐야? 8월 기온인 거야. 그럼 8월에 어디가 더 더울까? 남쪽일수록 더운 거지. 해안가 특히나 동해안보다는 내륙일수록 더운 거지. 따라서 8월 기온이 더 높은 다가 서울이 되는 인천이 되는 것이고 인천이었네요. 쏘리. 그다음에 나가 네. 자, 선생님이 쉽다고 해놓고 헛소리를 조금 했습니다. 미안. 자, 그래서 겨울에 제일 따뜻한 곳은 북한의 동해안이 아니라 남쪽의 동해안이 네, 강릉이 되는 것이고요. 어휴. 멍청이. 자, 그럼 나와 다는 기온 차이가 비슷하잖아. 겨울 기온은. 그래서 여름에 더 기온이 높은 곳이 남쪽의 서해안인 인천이 되는 것이고 나가 원산이 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1월 기온이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는 가장 추운 곳이 북한의 내륙인 평양, 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대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가와 다는 동해안이 아니다. 자, 가와 다 간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는 나와 라 간의 기온 차이보다 크다. 알 수가 없죠. 개념으로는. 따라서 이건 자료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가와 다의 1월 기온 차이는 평균에서 차이니까 요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라 간의 기온 차이는 요만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와 라 간의 1월 기온 차이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따로 틀렸죠? 답은 디귿 리얼입니다. 볼 필요도 없죠. 하지만 확인해야겠다, 그지? 자, 다는 라보다 북한 지역은요 강수량이 적죠. 원산 같은 경우는 기억하셔야겠죠. 1350 정도 됩니다만 원산을 제외한 이런 평양 지역 같은 경우는 1000이 안 되는 강수량이 적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인천은요 중부지방에서는 연강수량이 제일 적어요. 중부지방 이것까지도 알잖아. 하지만 북한보단 당연히 많죠. 왜 1000 이상이니까요. 따라서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라는 가보다 겨울에 춥죠? 따라서 연교차가 더 크다. 옳은 설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도 이렇게 손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무더위지표 올해 너무 더웠는데요. 자, 이것도 접근하는 게 있죠. 폭염일수는 남쪽일수록 덥죠. 특히나 어디? 대도시. 특히나 대구, 대프리카 하면서 극서지 많이 공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가 대구다라는 거. 그다음 열대야는요. 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마찬가지 여름에 남쪽에 밤에 냉각이 덜 일어나서 나타나는 거잖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잖아. 그래서 남쪽의 밤에 식는 시기야. 그럼 흙이 빨리 식어, 물이 빨리 식어. 흙이 빨리 식지. 그래서 덜 식는 물과 관련된 해안가, 남쪽의 해안가 지역에 열대야 발생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로직이었죠. 우리가 계속 개념 때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대야 일수가 항상 자료는 1등, 꼴등 접근하는 거잖아요. 제일 큰 나가 남쪽의 서귀포가 되는 것이고 답은 2번이네요. 다음 여름 강수량, 그렇죠. 여름 강수량은 연 강수량이 비례하는 값이니까 연 강수량이 적은 대구가 제일 적을 것이고요. 그다음 열대일수 이제 극단으로 가자고요. 와, 0.11입니다. 와, 정말 좋겠죠. 서울은 올해 열대일수 엄청 많았는데요. 네, 해발고도 높으니까 최나늘 기온이 심지어 몇 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 태백은. 태백 몇 도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21도다. 대관령은 19도고 장수는 23도다. 최나늘. 요런 개념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답 2번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열대야는요.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태백은요. 8월 달에 평균 기온이 21도입니다. 낮과 밤 다 합쳐서. 열대야가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료 해석할 때 항상 극단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1등, 꼴등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케이? 배운 대로 풀면 아주 거의 10분 컨으로 다 풀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이고요. 선생님, 그래요. 여긴 경산이고 요것도 봐요. 선생님이 문제 풀지 마. 평가 문제만 풀어 한 얘기 하려 여기 있습니다. 요건 역시도 2년 전 평가 문제였죠. 기억나나요? 경산과 창원과 저기 이름 모를 경상북도 지역 비교해가지고 경산이 특이하게도
그렇게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아닌데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 이유가 대구에서 대학교가 경산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 갔기 때문에 경산은 대구의 교회열의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잖아요. 요거 하면서 경산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은 곳이다. 엄청 대도시는 아닌데 그 지역 우리가 정리 많이 했었죠. 기출에서.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거 얘기하면서 또 얘기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경산 말고도 어떤 시의 인구 규모는 크지 않으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은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죠? 그래요. 충청남도. 그래요. 세종에 섰죠. 그래요. 공주였습니다. 공주와 경산이 좀 특이한 곳이다라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여튼 총 외국인 주민 수가 제일 많은 단은 인구수가 많은 당연히 뭐겠다? 네, 경산이겠다. 나머지 지역은 딱히 이름을 모르잖아요. 여기는 모르고 여기는 알죠. 울진이라는 거. 울진이라는 거 원자력 발전소 석회 동굴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제일 많은 경산이겠다. 그럼 경산 확인. 그래요. 유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네, 경산 확실합니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울진을 찾아봅시다. 울진은 내륙 지역, 경북 내륙보다는 인구가 많겠지. 예,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또 해안가니까 물고기 잡을 거 아니야. 우린 대게 하면 어떤 대게 제일 유명하죠? 영덕 대게 유명하지만 실제로 영덕이나 포항이나 울진에서 대게를 잡는 곳은 시장은 똑같아요. 그래서 영덕과 울진 사이에는 대게의 주도권을 놓고 야 이거는 울진 대게다. 아니야 영덕 대게야. 무슨 소리냐. 포항 대게 아닌교 하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총 외국인 주민 수의 값이 압도적으로 작은 나는 우리가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 물론 피식 대학 때문에 영양군 이슈가 엄청나지만 영양군도 아니죠. 이 경북 내륙 지역은 영양군, 뭐 봉화군, 청송군 이름 모를 지역이 너무나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경북 내륙 지역이 안타깝지만 산업화 이후에 영향을 못 받았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강원도도 산업화에 딱히 영향을 못 받았지만 수도권과 가깝잖아. 접근성이 좋잖아. 관광산에 발달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거든. 근데 그에 반해서 경북 내륙은 봐봐 1차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여긴 접근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정말 경북 내륙은 발전이 못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피식대학 이거 조회수에 미친 환장한 새끼들이라고 욕박지 말고 실제로 그래요. 팩트를 얘기한 건데 약간 과장해서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외국인 주민수 보세요. 야 이거 443명이면 이름까지 다 외우겠다 야. 이런 느낌이 바로 바로 여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피식대학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뜯기는 느낌이 없잖아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그래서 이 촌락 지역인 나는 이름도 알 필요 없죠.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송, 울진요. 청송 지역은 당연히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을 것이고 시골일수록 어떤 외국인 신랑 신부 외국인 신부가 많다. 따라서 여자의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끝났죠? 근데 이제 조금 가부터 해석한 친구들은 이제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선생님, 가는요, 외국인 근로자 남자가 많나요? 공업이 발달된 곳이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구 주변이 아닐까요? 하면서 경산을 가라고 했을 친구도 100명에 1명 정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 해설지 없으니까. 울진은 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많을까? 공장이 있을까? 아니야. 외국인 근로자 여자보다 남자 압도적으로 많잖아. 원자력 발전소 외국인 근로자가 무슨 노동을 하겠니? 안 하겠지. 그래요. 항구란 말이죠. 대게잡이에 여러분 배 타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쌤도 타보진 않았어요. 배 타고 물고기 잡는 분들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요즘에 외국인 노동자, 남성 외국인 노동자가 이 1차 산업 중에 어업에 종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권과 제주권을 비교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그 수가 어디가 더 많다? 그냥 강원권보다 제주권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다 강의 때 개념 기출 다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죠. 여튼 자료 해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울진은 청송보다 주민 수가 많다. 옳은 설명이고요. 울진은 청송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다. 그렇죠. 절대값도 많고 비율도 높으니까요. 경산은 유학생의 수가 외국인 근로자의 수보다 유학생이 근로자보다 비율이 높죠. 지역 내에서 따라 수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지역 중에 외국인 근로자의 성비는 경산이 가장 높니? 아니죠. 압도적으로 가가 높죠. 왜 가는요? 울진은요, 외국인 근로자 여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설명. 자, 청송은 울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다. 그냥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푸십니다. 자, 14번 이것도 보세요. 줄글로 이렇게 출제해버리잖아요. 자, 지역 지리도. 충청은 앞글자인 충주죠. 너무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청주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도 혁신도시가 충청북도에 조성되었는데 기업도시는 충주맨, 혁신도시는 진천, 음성, 경기에 걸쳐 위치해 있다. 어휴, 평가원이 진천 음성에 있다고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1번.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는요. 충주가 아니라 청주가 되고요. 청주에는 오송역이 바로 KTX 영남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청주는 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한다는 것도 매우 많이 했던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3번. 서울과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는 충청권 지역은요. 천안과 아산 두 지역이죠. 네, 진천은요 군입니다. 물론 군의 기준이 5만 명보다 훌쩍 넘어요. 1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천안의 바로 동쪽 지역이어서 천안의 IT 공장, 반도체 공장들이 이제 진천에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혁신도시가 조성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구가 많기는 하나 시에 비해서는 안 되죠. 심지어 우리는 인구도 값도 우리 메탈 강의를 통해서 기억했잖아요. 충주맨이 있는 충주는 한 20만 명대, 청주가 중요하죠. 충청권에서 대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85만 명이라는 숫자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국제공항은요 충청권 유일한 국제공항이 어디다? 청주라는 거. 요것도 알고 국제공항을 접근한 로직 또 우리가 정리 많이 했었죠. 네, 좋습니다. 자, 세 지역의 풍향이 되고 1월과 7월입니다. 북풍 계열이 뚜렷하게 보는 나가 바로 1월이 되고요. 가가 7월이 된다. 그럼 뭐야? 가시기가 아니죠. 주어는 나시기입니다. 1월의 상대적인 특성, 겨울의 특성, 습도가 높은 것은 여름, 북풍계열 옳은 설명, 열대저기압 태풍이죠? 아니죠? 11의 기단 옳은 설명, 답은 4번. 거의 뭐 내신용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자, 16번입니다. 세지역 인구 특성이고요. 자, 도시 체계적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호남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광주. 2000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최근 23년, 20년 동안 높다? 네. 무한하지. 왜? 전라남도 도청이 있으니까, 이전되었으니까. 2023년 기준 노년층 인구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뭐다? 촌락이다라는 것이고 바로 여기죠. 여기는 바로 뭐예요? 나로, 발사체. 그지? 우주 발사체 기지가 있는 거. 지리적 표시제는 유자가 유명한 고흥입니다. 따라서 이게 다가 되는 것이죠. 자, 가는 다보다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다. 아무래도 촌락 지역은 농촌 노총각들 때문에 성비가 높아서 국제 결혼율이 높다. 요거랑 개념 연결하셔야 되죠. 따라서 대도시에 비해서 촌락 지역은 성비가 더 높게 됩니다. 뭐가요? 다가요? 자, 나는 가보다 출생아 수가요? 수잖아요. 비율이 아니라 절대값입니다. 당연히 광주의 인구는 광역시 아닌겨. 얼마나 인구가 많은데. 게임이 안 되죠. 노령화 지수는요 촌락에서 높고요. 네, 다는요 나보다 총인구 부양비가 높죠. 왜? 청장년층 비율이 낮으니까요. 노년층 비율이 높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인구 밀도는요 당연히 광주가 1등이었죠. 광역시인데요. 광역시. 자, 그다음 또 도시 체계 문제가 나왔고요. 자, 특이하게 강원권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중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수도권이잖아요. 1등 서울, 2등 인천, 인구 2배, 뭐 2배 뭐야? 한 3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따라서 1등, 2등 차이가 큰 것이 바로 뭐다? 네, 수도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남권은 1등, 2등 간의 차이가 작습니다. 왜? 1등이 부산이고 2등이 대구니까요. 그지? 그러면 가인가? 라고 하면 안 돼요. 강원권은 잘 출제는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강원권의 도시체계 특징이 바로 뭐죠? 1등 도시가 인구 몇만 명이야? 5만 명 이상이야? 미만이야? 미만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원주의 인구도 많이 했었죠. 30만 대입니다. 따라서 1, 2, 3, 4, 5가 30만부터 0, 그러니까 C니까 5만, 요 사이인 거야. 1, 2, 3, 4, 5등 간의 차이가 커 작아. 작은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편차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등, 2등 간의 차이도 작고 요게 강원권일 것이고 그럼 잘 모르겠다고? 그럼 한 번만 더. 영남권 생각해보자고. 영남권의 1등이 어디냐? 부산이고 2등이 대구고 3등이 울산이고 4등이 창원이라는 거야. 그지? 즉 3등 울산 118만인가 그렇지? 그다음 창원 100만이 넘는 특례시죠. 즉 3등과 4등의 차이가 작네. 요게 특이하잖아. 이게 영남권이네. 요렇게 접근하신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3등, 4등 간의 인구수 차이를 갖다가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요. 강원권은 1등인 원주가 50만이 넘지가 않아. 50만은 무슨 40만 언더인데 그러다 보니까 1등, 2등 간의 차이가 작은 것 그것이 바로 강원권이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영남권은 워낙 중요한 곳이니까요. 부산, 대구, 울산, 창원. 특히나 울산, 창원이 100만 조금 넘는 지역이죠. 따라 3등, 4등의 차이가 작구나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갑시다. 가의 1위 도시는 광역시가 아니죠. 강원권은요. 인구는 강원권이 적고요. 1위 도시와 2위 도시의 인구 차이가 가와 다입니다. 자, 이건 인구 차라는 것은 인구 수의 차를 의미합니다. 상대값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강원권은 50만 언더잖아요. 1등이 원주, 2등이 춘천입니다. 인구수의 차이가 크지 않겠죠. 하지만 수도권 어떻습니까? 물론 상대값 자체도 그렇지만 이건 인구수니까 서울은 900 몇십만, 950만, 그다음 인천은 300만, 600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작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2위 도시인 인천은 자 그다음에 영남권의 2위 도시인 대구보다 인구가 많다라는 거. 서울이 1등, 부산이 2등, 인천이 3등, 대구가 4등.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죠. 행정구역 경계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나마 산업구조. 하지만 우리 뭐 개념 때부터 많이 공부를 했었고 특히나 메타 강의를 통해서 산업구조 확실하게 조져버렸죠. 1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원, 대전, 울산, 충북입니다. 네, 대도시에 해당하는 대전과 울산, 그다음 도에 해당하는 강원과 충북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대도시의 특징은 바로 뭐죠? 1차의 비율이 매우 낮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와다가 대전 아니면 울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울산은 2차의 비중이 높잖아요. 따라서 다가 울산이 되는 것이고 가는 대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와라요. 네, 강원과 충북입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강원도는 2차 산업 발달하기가 힘들죠. 산지 지역이고 다른 지역과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따라서 2차의 비율이 낮다라는 거. 그럼 2차의 비율이 낮은 것은요. 뭐죠? X축과 Y축의 합이 크면 클수록 2차가 작아지겠죠. 따라서 나와라를 비교했을 때 내 3차가 높은 나가 내 강원도가 되는 것이고 라가 충북이 됩니다. 2차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죠. 참고로 충청북도는 도지역 중에서 경남, 충북, 충남이 2차의 비율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도지역 중에서 상위 그룹이 이 세 지역이라는 거. 왜?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이렇게 정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대전은 강원도보다 숙박 및 음식점의 종사자 수, 서비스업이니까 왠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자, 우리는 선생님 개념 때부터 도시체계 하면서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메타 강에서 엄청 강조를 많이 했죠. 광역시와 도 간의 인구 비교를 하면 좋고 특별시 광역시 중에 2등인 부산과 도 중에 인구 2등인 경남이 인구가 비슷하다라고 했어. 그리고 도중에 제주도는 워낙 인구가 적으니까 무시해버리고 도중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강원도와 인구가 어느 지역을 비교했었죠? 그래요. 대전이랑 광주가 인구가 비슷하잖아요. 이 두 지역 간의 인구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어디가 인구가 더 많다? 강원도가 인구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 공부했던 것이죠. 그 인구수 자체가 강원도가 더 많다 보니까 숙박 및 3차 산업의 종사자 이거는 비율이 아니라 수잖아. 그럼 강원도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1차로 생각을 하고 아 맞다. 대전은 이런 숙박 및 음식점업 소비자 말고 상대로 대전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잖아. 생산자가 아니야 생산자. 그러니까 대전은 인구의 절대값도 강원도보다 적고 서비스 산업 중에서 생산자 서비스 비율이 더 높으니까 인구 대비 높으니까 또 강원도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경북 내륙에 비해서 요즘에 좀 더 덜 낙후된 경북이 더 낙후된 이유가 바로 뭐라고? 관광지로서 발돋움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니? 관광지와 관련된 거잖아. 호텔, 모텔, 맛집. 따라서 강원도는 대전보다 인구 자체도 많고 대전은 이런 생산자 서비스 발달한 대덕 연구단지가 있기도 하고 또 강원도는 또 거기에 더해서 관광업이 발달된 곳이니까 이런 소비자 서비스업 절대값은 강원도가 더 많겠네라고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됐지? 이렇게 우린 개념적으로 바로 풀 수가 있고 그래도 조금 애매하면 세모하시고 그 다음 가시면 되죠. 자, 가는 다보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매출액이 그렇죠. 생산자 서비스업 더 발달된 것이 대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1인당 진해총은요. 울산이 1등이다. 2등 어디라고요? 충남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3등은 서울이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라는 다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비는 어디가 제일 높다? 울산이 제일 높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이게 대략 30% 가까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심지어 알고 있습니다. 울산을. 충청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19번 화산 지역 너무나 쉽죠? 제주도가 되고요. 한탄강이니까 용암대지가 됩니다. 자, 칼데라는 우리나라 두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두산 칼데라호, 울릉도 칼데라 분지에 따라서 오름은 아니다. 석회암이 풍화된 붉은색 토양은 카르스 지형 관련된 것이니까 아니다. 자유공유하천이 아니죠. 주변에 절벽이 나타나는 건천이 되고요.
나의 뒤 한탄강 옆에 논농사를 하는 등고선이 없는 평평한 땅이 바로 용암대지입니다. 현무암질 유동성이 큰 용암이 지각에 갈라진 틈을 바로 열하라고 하죠. 이거를 한글로는 틈새라고 합니다. 이 틈새 열하를 따라서 용암이 분출한 것을 열하 분출, 틈새 분출이라고 한다고 하죠. 답은 4번이고요. 한탕은 비가 내릴 때만 일시 물이 흐르는 하천은 바로 건천, 제주도 C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20번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으로 출제해서 조금 더 어렵게 나왔지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쉽게 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지 다 50점 받으라. 50점 아니면 1등급은 안 된다. 이라고 생각해서 문제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수능에선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너무 쉽죠? 구미당진 여수 화성입니다. 제일 절대값 많고 2000년대 증가하는 가가 화성이죠. 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화성은 이제 성남보다도 인구가 많잖아. 2024년 현재 94만 5만 정도가 됩니다. 구미는요 40만 대죠. 40X만. 그다음에 당진과 여수는요 뭐 알바노인 거지. 한 30만 대인 거지. 여수가 30만 대고 당진인 거 더 작겠지? 그치? 아산이랑 여수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메타 강의에서 제조업 발달된 지역의 인구수까지 다 정리했잖아요. 물론 제조업 종사자니까 이거랑 일치하진 않죠. 정비례하는 관계이긴 합니다만. 자, 나는요, 그 다음으로 제조업 종사수가 많은데, 인구가 많은 곳인데, 과거엔 인구가 종사수가 많았다가 최근에 약간 감소한 느낌이다. 이게 인구가 두 번째인, 그리고 경상도의 공업지역인 구미가 되는 것이고 영남 내륙 공업지역인 그다음 다와 라 중에 현재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2000년대 들어서 빠르게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는 다가 당진이 되겠죠. 라는요. 네, 여수도 마찬가지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고 80년대 인구가 많이 증가했던 곳이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2001년 제조업 종사수는 화성이 더 많다. 가는 다보다, 즉 화성은 당진보다 지역 내 제조업 종사수에서 1차 금속은 당진이죠. 틀렸다. 구미는 화성보다 전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출하액에서 차지한 비율이 화성이 훨씬 높죠. 구미는 딱히 자동차 공이 발달되지 않았잖아. IT 제조업 발달되었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IT가 여전히 1등입니다만 자동차가 지역 내에서 2등일 정도로 발달된 곳이죠. 틀렸고요. 구미는 여수보다 그렇죠. 구미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IT가 발달한 곳이다 라는 것. 가나다라 중 2001년에 비해서 2021년 제조업 종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게 차이값을 의미합니다. 2021년 종사수 빼기 2001년을 종사수 빼버리면 되죠. 영남권에 위치하나요? 구미라고요? 무슨 소리? 딱 봐도 여기죠. 그치? 비율값이 아니니까 이 절대값이니까요. 화성이 된다라는 거죠. 영남권 구미는 아닙니다. 매우 무난싸게 출제가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평 해설 한국지를 마치는데요. 진짜 개념과 한 10번 얘기하네요. 해설 강의하면서 개념이랑 기출 강의와 완강에도 50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평가는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쓸데없는 시간 쓰나요? 왜 사설 모의고사를 갖다가 풀려고 하나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기출문제 여러분 혼자 풀지 마시고 선생님 기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 이런 자료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공부를 꼭 하시고요.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럼 메타 강의 들으십시오. 메타 강의를 통해서 빠르게 개점 정리하고 복잡한 자료에서 기후 지역차라든지 뭐 지역별 중요 공업 발달한 지역별 인구수라든지 선생님 다 자료화해서 단권화 해놨으니까 그거 꼭 완강하시면 무조건 수능에서 50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6평, 9평을 봤더니 50점이 아니면 1등급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쉽게 출제될 거거든요. 무조건 50점 받으셔야 돼요. 실수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남은 기간 정리하자고요. 자, 그럼 질문 많이 하시고 강의에서 만납시다. 안녕.